채드윅 보스만이 태어났던 1970년대 미국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은 합법이었고 흑인들에 대한 대우는 처참했습니다. 백인과는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었으며 화장실이나 식수대마저도 따로 사용했어야 했죠. 심지어 버스를 탈 때에도 흑인들은 지정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채드윅의 유년 시절은 이 악랄한 법이 철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이 시기에 그가 겪은 수모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트럭이 확 돌진해서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하루는 가족이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는데 한 백인 꼬마가 그의 가족을 비하하고 놀려댔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올 듯이 부들거리는 채드윅을 본 부모님은 그의 두 어깨를 꽉 잡고서는 참아야 해, 여기서 우리가 화내면 더 안 좋아질 뿐이야 라고 말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모욕적인 발언에 맞서 싸우기보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었던 이 시기는 인종차별의 잔재가 만연했던 참으로 참담한 시기였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 채드윅의 입안에는 아이스크림의 달달함 대신 인생의 씁쓸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스트레스 분출구는 농구였습니다. 스포츠에서만큼은 흑인들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고 이에 채드윅과 그의 친구들은 농구부에서 활약하며 서로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운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큰 사건이 터지는데요. 바로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가깝게 지냈던 농구부 친구가 돌연 누군가의 총을 맞고 살해당한 것이죠. 그가 태어나고 자란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특히 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매일 함께 코트장을 누비던 친구마저 피해자가 되자 채드윅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농구는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고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기리기 위해 이 사건을 배경으로 연극 각본을 쓰기 시작했고 직접 이 친구 역할을 맡아 연기를 펼쳤습니다. 이 연극은 학우들과 선생님들의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채드윅은 결심하게 됩니다. 연극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겠다고 말이죠. 이에 그는 졸업 후 흑인 대학으로 유명한 하워드 대학교에 입학해 각본과 연출을 전공하게 됩니다. 그의 꿈은 훌륭한 감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연기에는 큰 뜻이 없었는데요. 그런 그가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순전히 더 나은 감독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훌륭한 감독이 되려면 배우들의 입장과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느꼈고 이에 카메라 뒤가 아닌 앞에도 나서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는 연기자로서의 공부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 그는 잊지 못할 한 은사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흑인 가족을 배경으로 한 전설적인 시트콤 코스비 가족만세의 아내 역으로 유명한 필리샤 라샤드였습니다. 채드윅의 담당 교수였던 그녀는 몇몇 학생들을 영국의 유학 프로그램에 보낼 기회가 생겼는데 애제자인 채드윅을 꼭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유학비가 없었던 채드윅이 망설이자 아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보겠다며 기어코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결국 그의 학비는 한 후원자에 의해서 전액 지불되었고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죠. 여러 대배우들이 거쳐갔던 명망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대표 주자로는 올랜도 블룸, 폴 러드, 데이비 쉰머 등이 있습니다. 타국에서 배움을 잘 쌓고 돌아온 채드윅은 귀국하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학비 명세서를 받고 나서야 그를 후원해줬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바로 할리우드 배우 덴젤 워싱턴이었습니다. 언젠가 유명해지면 꼭 덴젤 워싱턴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했다는데요. 훗날 블랙팬서의 시사회에 온 덴젤 워싱턴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때 드디어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And I said, yeah, I got to tell you something. You know, you pay for me to go to school. He said, oh, so that's why I'm here. You owe me money. 흑인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두 배우들의 첫 만남은 이렇듯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유쾌하고 훈훈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연극 연출과 배우, 투잡을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는 불규칙적인 수입으로 인해 항상 경제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보수는 수표로 지급되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우편함에 가서 확인을 해야 했을 정도로 안정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점점 가벼워지는 동전통을 보는 것이 늘 그를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지만 오디션을 보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지하철 표값만큼은 항상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시절 그는 하루하루를 오트밀과 물만 먹으며 근근히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명 생활은 무려 1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채드윅은 연극과 연기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바꾸겠다는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무명 시절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꽤나 비중 있는 배역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40년 동안이나 방송되었던 초장수 드라마 All My Children이었습니다. 장수 드라마이니만큼 최소 몇 년간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배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대본을 받아본 채드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캐릭터가 너무나도 전형적인 갱스터스러운 흑인, 즉 편견 덩어리였던 것이죠.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렵사리 따른 안정적인 배역을 놓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고 조심스레 제작진에게 이런 평면적인 캐릭터 설정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제작진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는데요. 채드윅이 첫 출연을 한 지 단 일주일 만에 그를 해고해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는 첫 배역에서 잘리게 되었고 그의 뒤를 이은 대체자는 이 캐릭터를 3년이 넘게 연기하게 되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때 그의 뒤를 이어 이 캐릭터를 연기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마이클 B 조던이었습니다. 블랙팬서의
빌런 킬몽고 역으로 훗날 호흡을 맞추게 되죠. 이렇게 체드윅은 배역을 잃게 되었지만 그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는데요. 그가 하차한 이후 해당 캐릭터가 좀 더 입체적인 인물로 묘사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를 회상하며 그는 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제작진에게 말한 설정들이 꽤나 반영되었던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게 된 그는 배역을 잃은 것이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배우로서 대성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연극 연출 쪽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배우 생활을 그만두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이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참가한 오디션에서 주연을 따내게 된 것이죠. 이 영화는 실화 바탕의 야구 영화 42였습니다.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실존 인물을 연기했는데요. 바로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인 제키 로빈슨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온갖 조롱과 야유에 시달렸고 같은 팀 동료마저도 그를 비웃고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실력으로 선수로서의 가치를 입증해냈고 점차 팀원들과 관객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에 대한 혐오는 여전히 멈추질 않았는데요. 하루는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에도 출전하면 42번 너를 쏴 죽이겠다 라는 끔찍한 협박이 써져 있었죠.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본 팀 동료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42번을 달고 나오면 되겠네? 누군지 모르겠지? 바로 이 말을 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하나의 관습이 생기게 되는데요. 제키 로빈슨의 날입니다. 이날은 선수, 코칭 스태프, 심지어 심판까지도 모두 42번 등번호를 달고 경기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죠. 결국 그의 등번호 42번은 전 구단의 영구 결번이 되었고, 이렇듯 제키 로빈슨은 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꼭 닮아있는 이런 인물을 연기하게 된 체드윅은 온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2번, 총 6시간을 매일 야구 연습에만 매진했으며 도루하는 장면을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80번이 넘게 전력 질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인상적인 활약으로 인해 이후 체드윅은 여러 역사적인 인물 역의 캐스팅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가 다음으로 맡았던 역할은 소울 음악의 대부 제임스 브라운이었습니다. Walking with my baby, you got great big feet. You don't need a leg and ain't got nothing to eat. But she's my baby. 이 영화는 특히 춤과 노래를 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제임스 브라운식 현란한 춤을 몇 개월간 연습해 실제 콘서트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해냈습니다.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다리 찢기를 해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콘서트 장면을 촬영할 때 이 다리 찢기를 90번을 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 영화는 흑인 특유의 촐랑거리는 듯한 말투를 연기한 것도 참 매력적이었는데요. 그 전까지 맡았던 진지한 역할들과는 대조되는 새로운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Fellas, what's them shiny things y'all holding over there? And the first and only time I ripped my pants. 다음으로 주연을 맡은 영화는 2017년작 마셜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실존 인물을 연기했는데요. 미국 최초의 흑인 대법관이었던 서굿 마셜 판사입니다. 이 인물은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 사람으로 말한 인물이기도 하며 상원의원 시절 그의 집무실에 가장 크게 걸려 있었던 액자가 바로 서굿 마셜 판사의 초상화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차별의 벽을 넘어섰던 상징적인 인물들을 연기하며 서서히 그 이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그의 이름을 각인시킨 그 영화가 개봉됩니다. 블랙팬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또 하나의 마블 영화 혹은 가벼운 오락 영화라고 치부되는 편이지만 사실 이 영화가 미국 사회에서 갖는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Is the first black superhero movie with a black director and a primarily black cast. And this is like heaven. Heaven. So 이 영화는 특히 흑인 사회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아프리카 정통 의상을 입고 영화관에 오는 관객들도 꽤나 많았죠. 할리우드에서는 흑인들이 주역이 되는 영화는 글로벌 흥행에 있어서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모두의 예상을 깨며 엄청난 흥행 성적을 기록했고 특히 미국에서의 인기는 그야말로 선풍적이었습니다. 개봉되었던 2018년 기준 역대 북미 박스오피스 흥행 순위 3위를 기록했죠. 이 기록은 어벤져스 시리즈를 포함한 모든 마블 영화를 넘어선 성적이며 20년 동안이나 역대 북미 흥행 성적 탑3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타이타닉마저도 넘어선 대기록이죠. 참고로 역대 흥행 순위 2위는 2009년작 아바타이며 역대 1위는 미국인들의 영원한 사랑 스타워즈 시리즈의 2015년작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입니다. 이 정도로 기념비적인 기록을 달성한 블랙팬서는 미국인들에게만큼은 단순히 한 영화의 흥행을 넘어 하나의 상징적인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As the mother of a young son, my son's childhood has been defined by Barack Obama and now Black Panther, so thank you. Hey,
That's way too much praise. Barack Obam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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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no, tha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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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o, guys, no. you're gorgeous. Gorgeous family. That is unexpected. Gorgeous family. Amazing. Thank you. Wow. What a surprise. 체드윅은 블랙팬서의 캐릭터 설정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한 게 있는데요. 바로 아프리카식 영어 억양입니다. 원래 마블 스튜디오에서는 블랙팬서의 말투를 미국식이나 영국식 영어로 설정했었는데요. 체드윅은 아프리카 국가의 국왕이 미국식이나 영국식 깔끔한 영어를 구사하는 건 현실성이 없고, 심지어 이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의 식민지였을 가능성을 암시할 수 있다며 조심스레 의견을 냈습니다. 제작진은 관객들이 이런 영어 말투를 불편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체드윅은 이 설정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객의 편의를 위한다라는 이유로 아프리카인에 대한 각종 묘사가 다 서양식 시야로 인해 붕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블랙팬서를 비롯해 와칸다 국가 소속 모든 캐릭터들에게 이런 말투와 억양이 적용되었고, 아프리카 말투 전문가에게 코칭을 받으며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설정은 대중의 호평을 받으며 그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해냈죠. 4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꽃을 피운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전성기를 향해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블랙팬서 2의 제작이 확정되었고, 일본 전국시대 때 실존했던 유일한 흑인 무사 야스케를 다룬 전기 영화의 주연도 꿰찬 상태였죠. 하지만 세상은 야속하게도 그에게 이 배역들을 연기할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2020년 8월 28일 그는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대장암이었습니다. 무려 지난 4년간을 암과의 사투를 벌이며 블랙팬서를 비롯한 각종 영화들을 촬영했던 것이죠. 나날이 수척해져가는 그의 얼굴에 많은 팬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덤덤하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I noticed that you were slimmer though. Was that on purpose? That's Did on you purpose. drop? I didn't want to be Black Panther. Yeah. Purposely, like for real, you were like, I didn't just, wanna be yeah, Black Panther. yeah. What did you do to lose the weight? Right. Chasing you. It's like I was chasing you. 체드윅은 마지막 순간까지 평소의 일정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특유의 선한 웃음을 지으며 각종 방송과 행사에 참여했고, 본인의 투병 사실은 숨긴 채 말기암 판정을 받은 아이들을 방문해 활짝 웃으며 선물을 주기도 했죠. 이 아이들은 체드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작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아파 몇 번이나 울컥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잠시나마 그를 추억하는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라봅니다.